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한의사,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 디스크와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임하성 원장님, 이 수근관 증후군과 목 디스크 검사 방법도 다른가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생겨 있는 원인 부위와 수근관 증후군이 생겨 있는 원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그 원인이 있는 곳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통증 질환들, 특히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쪽의 어떤 부분들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통증 질환을 이렇게 당신은 무슨 질환이다 하는 식으로 진단을 내리는 그런 걸 하는데요. 하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고, 두 번째는 영상의학적 자료가 될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이학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이학적 검사인데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추 디스크가 목에 있으면 목의 어떤 부분에 신경을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르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당하는 눌러 있는 포인트에 어떤 식의 압을 주거나 빼거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면 질환이 맞다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압력의 변화에 따른 증상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목 디스크인데요. 위쪽에 있는 것이 디스트랙션 테스트라는 테스트고,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스펄링 테스트라는 테스트입니다.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경추에 압박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 들어버리는 검사고요. 들었을 경우에 압박이 되어 있는 어떤 위치가 조금 더 압이 줄게 되기 때문에 만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디스크가 맞다 그러면 팔이 저리던 사람이 덜 저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눌러버리는 건데요. 살짝 누르게 되면 눌러서 팔이 해당하는 분절에 디스크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팔이 저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눌렀기 때문에 더 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목 디스크가 맞구나라는 식의 확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왕선호 아나운서님 생각하시기에 저기 있는 두 가지 검사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유의미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검사일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두 가지 다가 통증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다 각자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눌렀을 때 조금 더 압력을 볼 수 있는, 조금 더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검사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살짝 들었을 때 뭔가 좀 저린 느낌이 있었는데 덜 저리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압력이 풀리니까 디스크 맞지 않냐 하는 검사도 좋은 검사긴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미 그 부분 저린 사람이 많이 저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많이 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랙션 테스트가 압력을 감소시켜서 네거티브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그 환자 인체에는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좀 더 알아내기에는 스플링 테스트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일선에서는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검사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인데, 마찬가지로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에 앞서 이제 양전 원장님 설명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손목에 터널에 해당되는 부분에 압력이 생겨서 뭔가 좀 그 부분이 좁아져서 생기는 검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딱 굴곡시킨 상태로 손등을 댄 상태로 1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세게 밀 것도 없고, 그렇죠? 세게 너무 힘세게 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고만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근관의 압박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가 되게 되면 손가락에 이제 1, 2, 3지, 4지 반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이런 손가락으로 저린 느낌이 있던 분이 한 30초 이내로 아주 많이 저려지거나 손가락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차지거나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수근관 증후군 하고 있습니다만,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은 손목의 모양을 이렇게 내전하는 자세가 있고요. 내회전이라고 하는데, 외회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목은 안에 있는 수근관에 있는 어떤 그 공간은 외회전할 때보다 내회전을 할 때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수근관 증후군은 빨래를 많이 하시거나
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직장인들 워드를 많이 치시고 그렇죠? 컴퓨터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많이 하고 돼 있는데 특히 마우스를 많이 한다라든가 그래서 손을 안으로 이렇게 엎치는 안쪽으로 엎치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손목이 점점 이제 그 안에 손 안에 부하가 높아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극대화시킨 동작은 이 동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이 오래 진행되었을 때 손이 저린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는 직장인이라든가 뭐 많이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동작을 조금 한다라든가 팔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계신 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 형태로 한다라든가 누워서 주무실 때 손에다 배를 얹고 주무시는데 손이 저린다는 분들은 이런 소지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살짝 이렇게 좀 주무실 때 팔을 살짝 이렇게 외전한 자세로 누워서 이렇게 계시면 조금 더 팔이 손목에 가는 압력이 풀린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검사법과 질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베개 사용입니다. 목 건강을 중시 여기게 되면서 좋은 베개 사용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한테 맞는 베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경추에 관련된 질환을 우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개는 꼭 필수적인 주제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도 한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추 디스크 또는 거북목이 없는, 특히 디스크가 없는 사람의 베개를 고르는 것과 그다음에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또 베개에 대한 얘기하는 것과 사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에 경추 디스크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디스크 증상이 발현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좋은 상태로 통증이 없는 목이 계속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김준호 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또 양재원 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목이 C자 커브가 잘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베개를 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새 뭐 경추 베개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에 좋은 베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베개가 약간의 신축성이 있으면서 약간 라텍스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누웠을 때 머리 뒤쪽에 해당되는 뒤통수가 좀 푹 꺼진 느낌이 들면서 목을 또 받쳐줄 수도 있는 그런데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어깨 높이만큼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베개의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더 높게 약간 올라가 있는 그래서 한 가운데는 조금 약간 낮은 느낌이 들면서 똑바로 누웠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고 옆으로 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깨로 인한 어깨 높이 때문에 목이 꺾여지거나 너무 들리지 않는 그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베개를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 각자의 체형에 따라서 베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대전제 안에서 베개를 고르시는 것이 좋고 아까도 뭐 자막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 선에서 뭐 통풍성이라든가 땀을 흡수한다라든가 그런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디스크가 이미 생겨버린 경우에는 목을 어떤 자세로 하더라도 조금만 건드릴 경우에는 다 팔이 저리거나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옆으로 눕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눕는 경우는 아까 뭐 전화 상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똑바로 누운 경우에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옆으로 누웠을 때는 또 뭐 경추의 목의 무게와 조금 더 옆으로 그 내가 압박하고 있는 팔 쪽으로 위치를 하느냐 반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특히 주로 어쨌든 옆으로 눕는 쪽으로 저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1번은 아까 말한 그 베개의 원칙을 조금 공유를 하되 가급적 똑바로 누울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그 뭐 좀 불편하시겠더라도 똑바로 누웠을 때 목에 어떤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높이가 보장되는 게 조금 더 고르는 게 1번이고요. 혹여 옆으로 눕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통증이 극심해질 수 있으니까 가장 중심에서 보셔야 될 것은 옆으로 누웠을 때 나의 어깨 높이만큼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베개 높이를 그런 베개를 찾으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베개를 베면은 목주름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베개를 안 베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베개를 안 베고 자는 건 어떤가요? 이거는 사실은 목주름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목주름이 베개를 벤다고 더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목주름 때문이라 그러면 베개랑 아무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두 번째로 베개를 안 뱄을 때 편하신 분들이 주로 거북목이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당겨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베개를 베면 계속 이 단축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든다는 거죠. 차라리 베개를 안 베버리면 이게 긴장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그대로 내려가면서 풀리기 때문에 베개를 안 베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베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경추 곡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베개를 베는 방향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